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선태입니다. 저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에너지 산업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요가에서는 점점 더 높은 양의 전력을 요구하게 되며 여러 환경 규제에 의하여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법인 태양광 발전 산업과 풍력 발전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발전가와 수요가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이룰 것으로 대부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래에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는 더 큰 에너지 산업을 위한 과도기로서 이 시기를 거쳐 다시 더 큰 광역적 전력 시스템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태양광 발전의 한계, 풍력 발전의 한계, 그 다음에 발전 방향, 미래 에너지 산업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면적 대비 발전량과 기온에 따른 발전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표면에 있어야 되는 태양광 에너지를 표준 태양광 입사량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단위 면적당 1kW가 됩니다. 즉, 효율이 100%일 때 1GW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약 10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가로 1km, 세로 1km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LG에서 생산한 네온2의 효율이 20%이므로 결국 앞서 말한 면적의 5배의 넓이인 5제곱킬로미터의 넓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고리 원자력 발전의 경우 3.5km의 면적 안에서 무려 5GW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패널의 경우 면적 전체가 반도체 소자이므로 냉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2009년에 홍익대학교에서 연구한 태양 전지 온도에 따른 효율을 보면 패널의 온도가 떨어질수록 더 효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도 안 되는 적은 효율에 태양광이 제일 많이 있는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효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양광만이 아닌 풍력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의 양과 설치 가능한 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풍력 발전을 위한 바람이 부족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육지와 해상으로 나누어보면 우선 육지의 경우 2011년에 풍력 발전 단지 환경평가 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전에 필요한 바람이 부는 곳은 대부분 강원도 쪽으로 생태 자연도가 1등급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설치 가능한 지역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량을 얻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기를 102대간 650km에 횡성 풍력 발전 단지 수준으로 설치해야만 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이 프로펠러를 통한 저주파 소음과 섀도우 플리커가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서 민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으로써 더욱더 그 지역이 좁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해상의 경우에는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며 복구를 하기 위해 인공 서식지를 꾸민다 하더라도 원래 종이 아닌 다른 종으로 바뀌어서 서식할 우려가 있으며 육지와는 다르게 탁 트인 바다에서는 그 소음이 더욱 멀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발전기가 서로 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 없이 해상이어도 매우 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바다에 건설이 되므로 염분에 부식되지 않도록 자주 처리를 해줘야 하게 돼서 유지비가 많이 투자되게 됩니다. 특히 범지구적으로는 대기의 순환을 막는 것이 되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주요한 산업이 결국 미래에는 전력 수급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것이라 예상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산업은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는 핵분열 발전, 즉 원자력 발전과는 다르게 헬륨이 생산되게 됩니다. 이 헬륨은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초전도체를 냉각하기 위하여 사용이 될 것이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헬륨은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한 물질입니다. 또한 사용되는 원료인 수소는 우라늄과는 다르게 핵 자체가 가지는 잠재 에너지가 매우 높아서 더 고출력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핵융합 발전 연구를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융합 발전 연구 방식은 자작나둠 방식인데 이를 통하여 플라즈마를 약 300조 이상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K스타에서 2015년 55초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6월에 시운전에 성공한 가열 장치를 이용하면 100초 가까이 느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력을 단일 발전기가 추력하게 된다면 충분히 기저 발전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태양광, 풍력 발전기는 수력 발전기와 함께 첨두바 발전만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시장성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현재 마이크로그리드의 과도기를 거친 후 미래에는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 핵융합 발전을 통하여 기저 발전은 핵융합 발전이, 소구성이 빨라야 하는 첨두바 발전은 수력 발전이 담당하며 전체 전력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의 형태는 다시 광역적 전력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것입니다. 2015년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전력 수요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REC가 높아서 많은 곳에서 뛰어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금이 줄어들고 핵융합 발전이 성공이 되면은 그 디커플링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커플링이 되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